안녕하세요, 브릿지 김효정입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어요. 가을 하면 역시 임장이죠. 브릿지가 이사철을 맞아서 새롭게 임장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화제가 된 지역이나 궁금한 지역들 저희가 직접 한번 걸어볼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걸어볼 곳은요. 요즘 아주 핫한 지역이죠. 경기도 부평 12억 원대 시대를 연 주인공, 바로 광명입니다. 광명은 얼핏 보면 서울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서울과 가깝습니다. 이 안양천 건너편이 바로 서울 구로구와 금천구거든요. 여기는 지역번호도 02를 씁니다. 주요 업무지구인 가산 디지털 단지와 구로 디지털 단지는 물론이고 상암이나 마곡까지도 웬만한 서울 강북권 지역보다 가깝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광명은 지금 서울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을 중심으로 철산동 일대 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과 광명 사거리역을 중심으로 하는 광명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한창입니다. 철산주공 재건축은 총 6개 단지로 진행되는데 지난해 4단지, 7단지가 입주를 완료했고 8, 9단지가 분양을 마쳤습니다. 광명 뉴타운 재개발 대상지는 총 16개 지역인데요. 모든 구역이 관리처분 인가까지 받았고요. 15, 16구역은 이미 입주가 끝난 상태입니다. 14구역은 이번 달부터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4구역입니다. 전용 84 분양가가 최고가 12억 7,200만 원까지 나와서 화제가 됐죠. 그런데도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8.9대 1을 기록했습니다. 4구역이 16개 대상지 중에 입지가 가장 좋은 곳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경기도인데 하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직접 보러 가겠습니다. 12억 원에도 완판된 경기도 아파트 지금 보러 갑니다. 일단 저희가 단지로 직접 가지 않고 광명 사거리역으로 먼저 나와봤는데요. 제가 공인중개사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하나같이 이 단지의 가장 큰 장점으로 역세권이라는 점을 엄청 강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걸리는지 또 가는 길은 좀 어떤지 저와 함께 걸어보시죠. 여기가 역을 벗어나자마자 그 시장 거리가 시작이 돼가지고 조금 복잡해요. 여기 버스도 서고 이 시장에 물품을 납품하시는 분들도 좀 차를 대놓고 하다 보니까 이 초입이 가장 조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점은 이쪽에 시장이 있어서 그런지 맞은편이랑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맞은편은 음식점이나 뭐 가게보다는 거의 다 빌라가 있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아까 여기서부터 출발할 때 보니까 이 도로가 조금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 시장에 이제 물품을 납품하시는 분들도 그 초입에다가 뭐 차를 좀 세워놓고 하시는 편이라서 차로 다니실 때 조금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시장 인근만 지나면은 또 조금 한산한 느낌입니다. 단지로 가는 길에 또 다시 시장 입구 한 번 더 나옵니다. 가다가 중간에 시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계속 그냥 큰 길로 쭉 걸어가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걸어왔는데 벌써 지금 단지 부지가 보이고 있어요. 네, 이제 단지 앞에 도착을 했는데요. 저희가 스톱워치를 켜고 걸었는데 한 6분 20초 정도 걸렸어요. 저희가 이 앞에서 신호가 걸렸었거든요. 그때 신호 대기 시간이 조금 포함된 게 아닌가 싶고 실제로는 이것보다 조금 더 적게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오면서 보셨겠지만 이 오는 길이 전부 평지더라고요.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장점이긴 한 것 같습니다. 서울 중심 지역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면 이론상으로는 지하철로 광명 사거리역에서 여의도역까지 30분, 강남역까지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요. 이 도보 거리 감안하시고 또 잦은 환승과 1호선 변수도 감안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다 보면은 광명초등학교가 나옵니다. 여기서 돌아보시면은 여기도 센트럴 아이파크 단지예요. 그러니까 단지에서 걸어서 올 수 있는 초등학교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학교가 공사 중이거든요. 기존의 학교를 조금 더 개축하고 증축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운동장에 마련된 그 가건물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는 이 아파트 단지들이 거의 다 들어설 때쯤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여기가 센트럴 아이파크 단지 끝부분인데요. 단지 옆에는 또 5구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난 7월에 재개발 사업에 착공됐어요. 그러니까 입주 예정일은 한 2027년 정도 되거든요. 센트럴 아이파크 입주 후에도 여기는 공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네가 좀 어수선하고 또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신경 쓰셔야겠어요.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그 국평이랑 대형 평수를 좀 앞쪽동으로 몰았어요. 앞에 4개 동에는 75타입까지만 있고 나머지 소형 평수는 단지 뒤쪽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갈수록 아까 그 역에서부터 좀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또 저희가 보고 온 초등학교랑도 거리가 조금 더 있습니다. 단지 뒤쪽으로 가면 맞은편에 이 광명 2구역을 재개발한 트리우스 광명이 있습니다. 오는 10월 분양할 예정인데요. 여기는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입니다. 분양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아마 평당 3,200만 원에서 3,300만 원 정도로 책정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쪽으로 광명 1구역을 재개발한 광명 더샵 자이포레나가 평당 3,000만 원에 분양됐거든요. 근데 센트럴 아이파크가 3,500만 원에 분양됐기 때문에 그 중간에 위치한 이 트리우스 광명은 가격도 중간선에서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단지를 좀 둘러봤는데요.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서면 동네도 많이 세련되고 좀 깔끔해질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도로가 너무 좁아요. 저희가 아까 역에서부터 단지까지 걸어온 길 있잖아요. 거기가 현재로서는 가장 넓은 도로입니다. 왕복 6차선 도로기는 한데 아까 보신 것처럼 시장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주차를 많이 해놔서 사실상 주차선만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4구역과 5구역 사이 광희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두 단지를 합치면 4,500세대가 넘거든요. 과연 그 도로를 확장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트리우스 광명 3,000세대 넘는 대단지라고 했잖아요. 여기까지 들어서면 쉽지 않겠는데요? 광명 뉴타운이랑 비교해보려고 철산주공 재건축 단지도 와봤습니다. 지난해 12월 분양한 단지죠.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입니다. 철산주공 8, 9단지를 재건축한 단지고 3,8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2025년 5월 입주 예정입니다. 사실 광명 뉴타운보다는 철산동이 서울에 더 가깝기는 해요. 안양천을 끼고 있는 것도 철산동이고요. 그래서 광명 뉴타운보다 먼저 개발됐고 인지도도 조금 더 높습니다. 철산역 인근에 신축 아파트가 이미 좀 들어서 있는 데다가 상권도 많이 발달돼 있고 또 학원가들도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확실히 빌라 중심인 광명 뉴타운보다는 깔끔한 인상을 줍니다.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도 안양천에 접해 있어서 일부 세대에서는 안양천이 내려다 보이도록 설계됐습니다. 개교 예정인 도덕초등학교 아예 품고 있고요. 광명 북초중고 전부 도보권으로 등하교 가능합니다. 지난해 전용 8사 기준 9억 3천만 원에서 10억 4천만 원대로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분양가 높다는 말 나왔고요. 심지어 1순위 청약 미달됐습니다. 지난 3월에 선착순 분양에 들어와서야 완판됐어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13억에 육박하는 단지가 인근에서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역도 프리미엄 붙기 시작했고요. 지난 8월 전용 8사는 12억 7,4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억의 프리미엄이 붙었죠. 호가는 여기 지금 9억 가까이 붙은 곳도 나와 있어요. 바로 앞에는 작년에 입주한 철산역 롯데캐슬 앤 SK뷰 클래스티지가 있습니다. 이곳 전용 8사 매매가는 직거래를 제외하고 지난 4월 11억 9,400만 원으로 최고가 찍었습니다. 광명은 애초에 서울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개발된 지역이라고 해요. 이 다리만 건너면 서울인데다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서울 서부권 접근성도 좋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철산동이 개발됐던 거고요. 비교적 낙후된 지역이었던 광명 뉴타운까지 재개발이 착착 진행되면서 앞으로는 광명의 중심이 광명 사거리가 될 거라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수도권 분양가가 점점 높아지면서 이 광명처럼 접경 지역에 있는 곳들의 메리트는 더욱 높아질 거란 전망인데요. 아직 도로나 주변 환경 정비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광명이 또 어떻게 변할지 너무나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브릿지 김효정입니다. 브릿지 임장 3번째 오늘 걸어볼 곳은요. 2달 만에 다시 왔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입니다. 광명은 지난 9월 저희가 임장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왔던 곳이죠. 당시 국평 12억 원으로 화제가 됐던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를 중심으로 둘러봤었는데요. 이 단지 바로 옆에 곧 분양하는 단지가 있다고 해서 다시 한번 왔습니다. 이달 말 분양을 앞둔 광명 자이 힐스테이트 SK뷰, 줄여서 광명 자힐뷰가 그 주인공입니다. 대단지의 역세권 초품화까지 요즘 좋은 건 다 붙었다는 이곳, 어떤 곳인지 같이 한번 걸어보실까요?
가요? 가야 되는 거지? 전에 설명한 것처럼 광명은 지금 서울 지하철 7호선 광명 사거리역 주변 총 16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광명 뉴타운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1구역부터 5구역까지가 신축 대단지로 채워지는 북측권역인데요. 자힐뷰는 북측 마지막 분양단지인 광명 5구역에 해당합니다. 저는 지금 광명 사거리역 10번 출구에서 출발해서 단지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그 출구 바로 앞에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롯데시네마 등이 있었고요. 또 가는 길에 광명 전통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4구역은 8번 출구에서 이동을 했었죠. 그때 출구에서 나와서 직진만 해도 단지가 나왔었는데요. 좁은 도로와 인도가 뒤섞여서 물건을 납품하는 분들과 사람들이 이렇게 복잡했던 기억이 조금 나기도 합니다. 이쪽 골목에도 전통시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기는 한데요. 그래도 그 길보다는 조금 더 도로가 넓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물 한 박스 10,000원이야. 확실히 시장 물가가 좋네요. 이제 시장길을 다 지나왔고요. 이 길을 따라서 이제 갈 건데 제 옆에 보이는 도로가 광희로입니다. 이 도로가 원래는 일방 통행밖에 안 되는 굉장히 좁은 도로였다고 해요. 그런데 광명 뉴타운 재개발을 시작하면서 지금은 4차선 도로로 확장한 상태입니다. 도로가 새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동네도 조금 정돈됐고 도로도 굉장히 깨끗한 느낌이 들어요. 이 광희로를 따라서 단지로 걸어가다 보면은 광명초등학교가 나옵니다. 여전히 증개축 공사가 한창인데요. 2025년 2월까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일대 아파트들이 입주를 마칠 때쯤 공사가 완료될 걸로 보여요. 이 광명초등학교 맞은편이 바로 5구역 광명자이 힐스테이트 SK뷰입니다. 광명자이 힐스테이트 SK뷰는 지하 4층에서 지상 37층 18개 동 규모의 대단지입니다. 총 2,878가구로 광명 뉴타운 북측권역 단지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단일 단지입니다. 1구역 광명자이 더샵포레나 2구역 트리우스 광명은 3,000세대가 넘지만 1, 2단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단지가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이 중 630여 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나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이 5구역 공사 현장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 일대가 전부 광명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한창인데요. 제가 서 있는 곳 맞은편이 저희가 저번에 왔던 곳이죠. 4구역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고요. 저 뒤로 보이는 거의 아파트가 다 올라온 곳, 저기가 2구역 트리우스 광명입니다. 5구역은 입주 예정 시기가 2027년으로 이 중에서는 가장 늦기 때문에 아마 이 아파트가 입주할 때쯤에는 이 주변이 공사가 모두 완료되고 굉장히 좀 정비가 되어 있을 걸로 보여요. 이 4구역은 분양 당시에 그 광명 뉴타운 최고 역세권 입지라고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요. 바로 옆 단지인 만큼 5구역도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보신 것처럼 지하철역에서 대로변을 따라서 평지를 걸어오면 바로 단지가 나오는데요. 카메라가 있어서 그렇지 평소 제 걸음대로 걸으면 5분이면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대단지인 만큼 동마다 거리 차이는 조금 있겠죠? 네, 이 4구역 단지랑 5구역 단지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보여드리려고 단지 뒤쪽으로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 경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운데 이 단지 내부는 평탄화 작업을 진행할지 모르겠지만 이 앞에 있는 언덕길까지 정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저희는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40도? 가야 되는 거지? 선생님, 저 길 좀 여쭤볼게요. 일로 가면 광명 동초등학교 나오는 거예요? 동초등학교, 예, 아, 여기까지는 나옵니다. 길 연결돼 있는 거죠? 끝까지 가시면 아, 예, 감사합니다. 끝까지 가면 돼요. 끝까지. 저희 광명사거리역에서 이만큼이나 온 거예요. 아까 그 롯데시네마. 네, 이렇게 5구역 단지를 따라서 걷다 보면 광명 동초등학교가 나옵니다. 지금도 단지랑 딱 붙어 있기는 한데 오는 길이 꽤나 언덕이었어요.
하지만 이 학교가 단지가 생기면 그 내부로 통하는 통학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품화 단지가 되는 거죠. 이 5구역은 광명 북측권역 뉴타운에서 유일한 초품화 단지가 된다고 해요. 방금 보신 광명 동초등학교에서 조금 내려왔습니다. 원래 이 학교가 5구역 단지를 따라서 쭉 오면 연결이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 시설 공사 중이어서 저희가 조금 돌아왔어요. 이 공사 중인 시설이 뭐냐면요. 경기도 최초의 복합교육시설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여기까지가 광명 동초등학교 부지인데 학교 복합시설은 이런 학교 부지에다가 돌봄시설, 또 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을 만들어서 학생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해요. 이 시설은 내년 3월부터 운영될 예정인데요. 지상 1층에는 문화복합시설, 지하 1층에는 영유아 체험센터가 들어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복합시설 맞은편에는 공원도 있는데요. 이 공원이 초등학교까지도 이어지는 현충 근린공원입니다. 이렇게 단지 주변을 둘러봤는데요. 확실히 장점이 많은 단지인 건 확실합니다. 대단지 역세권에 초등학교랑 또 돌봄시설까지 갖춰져 있다 보니까 신혼부부나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쉬운 점은 역시 도로입니다. 광명 뉴타운 북측에만 12,000여 세대 가구가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지난번 임장 때도 느꼈지만 이 근처에 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너무 적고 또 좁아요. 또 이렇게 단지 인근에 시장이 있다 보니까 주차되어 있는 차량도 많고 이 도로를 넓히거나 새로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광명의 장점이 다리만 건너면 서울이라는 점이 있지만 이 출퇴근 시간에 그 서울로 향하는 다리로 모든 차량이 몰린다면요? 지난해부터 철산동과 광명 뉴타운을 중심으로 신흥 대규모 단지들이 줄줄이 분양에 나서면서 광명은 신흥 부동산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지난 8월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가 전용 8사 기준 최고 분양가 12억 원을 넘겨 화제가 됐고 고분양가 논란에도 무순히 완판되면서 분양시장을 흔들었죠. 하지만 흥행 기세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전용 8사 기준 최고 분양가 11억 원대 후반에 공급된 트리우스 광명은 선착순 분양까지 진행했지만 아직 물량을 다 소진하지 못했는데요. 부동산 업계에서는 광명 자힐뷰가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와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입지나 교육 환경이 트리우스 광명보다는 좋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싼 가격에 공급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청약시장 분위기가 가라앉긴 했어도 입지가 좋으면 완판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실제로 트리우스 광명과 같은 달 공급된 철산자이 브리에르는 평당 분양가가 3,399만 원으로 책정됐지만 완판됐는데요. 공급 물량이 모두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로 중대형 평수에 비해 전체 분양가가 낮긴 했지만 철산동이 서울과 더 가깝고 안양천을 끼고 있는 상급지라는 점에서 분양 성적을 갈랐다는 거죠. 과연 북광명 뉴타운의 마지막 퍼즐인 광명 자이 힐스테이트 SK뷰는 완판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달 말 곧 공급 일정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브릿지도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릿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꼼꼼한 임장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